자유코리아 방송에서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갖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의 이슈, 뉴스 전망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한 미사일 비용 5억 3천만 달러와 북 주민을 위한 50만 톤 식량.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쏜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 군 당국의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늘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았습니다. 2022년 탄도미사일 71발, 2023년 탄도미사일 34발을 발사한 북한 당국. 이렇게 핵미사일에 들이는 재원을 민생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2022년 북한 당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5억 3천만 달러.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의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돈마저도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최대 16억 달러를 탕진했습니다. 이것을 식량으로 환산하면 쌀 205만 톤, 옥수수 410만 톤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2년치 식량을 핵실험으로 날려버렸다고 비판합니다. And so it's actually an indication of weakness on their part. But I do think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nuclearize and simultaneously promote the human rights.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북한.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집착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주민들의 희생보다 권력 유지에 앞서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야 멈출까요? 뉴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봐야겠죠.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시가 지방을 희생시켜서 공업이나 도시가 번성하는 연일 이어지는 이 미사일 도발에서 알 수 있듯 이 북한은 이 국가 예산 대부분을 이 국방력에 집중하는 국가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는 평양, 이 정책적으로는 이 국방력의 총력을 쏟는 특성상 이 20승 10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과업을 제시합니다. 매년 20개 군의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 이것이 바로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 북한에선 소위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라 불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김정은이 제시했다는 건 이미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북한의 계획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김정은도 자인한 셈입니다. 이처럼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진 원인. 김정은 정권이 지방 주민들을 외면하고 이 평양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과연 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일까요?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항만공항시설이 상당히 낙후됐는데 말입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 민생 살리기 5대 경제정책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남북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기 위한 염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입니다.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 그 두 번째. 바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항만과 공항의 협력입니다. 항만과 공항 시설만 잘 갖춰져 있으면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원을 수입해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배와 비행기를 이용한 항만과 공항 시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북한은 어떤가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동쪽 약 30km 지점에 북한의 유조선 세별호가 포착됐습니다. 세별호는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북한 선박은 불법 환적을 통해 무기 개발에 쓰는 휘발유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의 교류를 위해 위장 회사를 차리고 선적 관련 문서를 조작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 북한 공항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들이 입국했는데요.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그들을 초청해 북한 관광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항만과 공항은 북한 주민들,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김씨 일가의 무기 개발과 불법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을 챙기기는커녕 북한 당국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엔 항만과 공항을 갖춘 대표 도시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3년 누적 여객수 8억 명을 돌파해 경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최첨단 기술력을 더한 인천 신항만은 2030년까지 항만 하역 16억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복합단지를 더해 향후 10년 동안 7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현대화된 항만 공항 시설만 있으면 무역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착취해 힘들게 외화벌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항만과 공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북한 경제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의 비핵화 선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그 두 번째, 무역의 새바람을 일으킬 항만 공항 시설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우리 정부의 경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 열린 학교.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린이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어린이란 단어엔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날도 지정해 놓고 있죠.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정했는데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이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이 반대로 사회가 등을 돌려 온갖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도 있죠. 오늘 열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 아동 인권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아동 정신과 전문이죠. 우리 조은영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학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아동 정신과 전문의 조은영입니다. 전 직업상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마음을 굳게 닫아 말을 하지 않는 아이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해서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아픈 이유, 아동 정신과 전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통해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또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럼 1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면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이면 부르는 이 노래 들어보실까요? 가사가 참 예쁘죠. 새싹처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노랫말인데요. 노래 가사처럼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사인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요. 아플 때는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어른의 보호와 함께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도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1년 처음 만들어진 이 법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성별과 나이, 종교, 재산, 사회적 신분, 출생 지역, 인종 등에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환경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걸어다니는 유아, 뛰어다니는 아동까지 그들 모두가 그 나이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또 10대 시설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죠. 이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도 중요한데요. 관련해서는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죠. 아이를 출산하면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됩니다. 또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 영유아 지원금도 나오는데요.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금이 매년 몇백 달러부터 많으면 2,000달러 이상도 됩니다. 이렇게 돈으로 보조해주는 것뿐 아니라 제도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육아도 하는 부모를 위해 나라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말 그대로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지원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지 랜싯과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180개국을 대상으로 아동 건강과 교육, 영양 같은 분야를 평가한 결과인데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투자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처럼 개인과 국가 모두 소통하고 협력해서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네, 열린학교 오늘은 아동정신과 전문의시죠. 조은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관객분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저기 계신 분께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네, 오늘 강연 잘 듣고 있습니다. 강연자님께서 국가의 아동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직원 자녀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지원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기업에서 직원 자녀를 위한 복지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유급,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휴가죠. 그러니까 직원 누구나 마음 놓고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도 많죠. 그래서 일하는 부모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까지 챙겨줍니다. 또 아이들의 건강검진 비용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직원복지 아닐까요? 네. 자, 계속해서 다른 질문도 좀 받아볼까요? 네, 저기 계신 분.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기념일이 있죠. 우리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날, 이 역시 나라마다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이 나라의 어린이날은 4월 23일로 튀르키예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죠. 공화국을 건립하는 도중에 발생한 전쟁으로 부모를 여인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는 11월 14일인데요. 아이들을 사랑한 인도의 첫 번째 수상의 생일에서 따왔고요.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나눠서 어린이날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특이하죠? 또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을 기념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처럼 어린이날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끼는 건 어떤 특정한 날만 실천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그 이유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어린이날은 11월 20일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나라마다 각자의 의미를 살린 어린이날이 있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열린학교 오늘은 강연자 우리 조은영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교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으면 세상이 열립니다. 배우면 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린학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 열린 학교. 오늘 2교시에는 좀 더 특별하게 이 위기에 놓인 북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아동정신과 전문의 조은영 박사님의 강연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은 더욱 심각한데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21세기 북한판 가미카제는 아동이다. 관련한 탈북민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21세기 북한판 카미가제가 뭐냐면요, 아동이에요. 아동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구호가 있냐면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총과 폭탄이 되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던지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공격했던 일본 군인들을 가미카제라고 했었죠. 이런 끔찍한 단어를 아이들에게 붙일 정도로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 아이들은 총과 폭탄이 돼서 목숨 바쳐 당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변변한 도구나 장갑 없이 건설 현장에서 돌이나 모래 같은 무거운 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철로공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망치로 못질하고요. 여자아이들은 자갈돌을 고릅니다. 보호장비 하나 없이 아이들은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진흙을 파기 위해서는 좁은 땅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67살 된 아이를 현장 인력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땅굴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모두가 죽는 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죠.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지금 북한 아이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이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라고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이죠. 혹시 탈북민들이 북한을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배가 고파서? 돈을 벌고 싶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자식만큼은 지옥 같은 북한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 꿈을 키워가야 하는데 당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곳, 이런 북한에서 그 어떤 아이라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지만 지금 북한 아이들은 당국의 무기나에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열린 학교 2교시 위기에 처한 북한 아이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 관련해서 우리 관객분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 네. 먼저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북한 아이들이 21세기형 가미카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강제 노동뿐 아니라 군사 훈련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요, 군사활동으로 북한 아이들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군사활동은 북한 아이들에게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잦은 군사활동과 강제 노역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이 역시 심각하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2023년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 아동의 17%가 발육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저 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이들이 과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못하죠. 네, 진짜 값싼 노동력으로만 평가받고 있는 북한 아이들의 인권 실태 알아봤고요. 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북한의 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싶은데 강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북한의 아이가 친구들끼리 한국 드라마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차단하는 북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은 아니라고 봐주지 않는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도 해당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북한의 아동 인권 실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아동 권리 협약 당사국인 북한이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고요.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도부가 사치품 구매에 자원을 낭비하면서 북한 아동들이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북한 아동의 인권 유린 실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국제적 관심 사항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열린학교 오늘은 아동정신과 전문의시죠. 우리 조은영 박사님과 함께 아동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 열린학교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는 이 노래를 발매한 후에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죠. 이 노래 남겨놓고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e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and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trends,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ork through seaso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world once believed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when the earth crucify its soul?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 is heavenly. Speak of love,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중국 역사상 최강의 무장으로 불린 장수가 있습니다. 바로 항우인데요. 그의
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폭망한 지도자, 용두삼이 패배자. 세상은 왜 항우를 두고 극과 극의 평가를 했을까요? 군사적 능력이 대단했고 용맹한 인물이었던 항우는 2년 만에 중국을 제패했지만 황당하게도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항우가 실패한 원인, 바로 잔혹한 살상을 일삼고 부하와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 이 때문에 탈주하는 부하들이 생겨나고 백성은 굶어 죽어가며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차 독재를 일삼고 주민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끝이 무엇인지 항우의 비참한 운명이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청년들에게 피 끓는 진심을 전하는 자유 발언대입니다. 발언대 첫 곡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오셨습니다. 진심을 다한 편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실의 눈을 발동해 편지를 보내주신 분,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정치운동연합의 박준호 위원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청년이여,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비참한 상황을 고발하고 싶습니까? 사회의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고 싶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열정으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치는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를 뒤흔들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정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교육 영상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 정당을 결성했다는 건데요. 이는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주도자는 중학교 교사로 한국 방송을 본 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드러난 자료를 보면 조직 원칙과 당 강령도 있는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당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당 결성에 도전한 사람들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 뜻을 모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인 만큼 북한 체제의 폐단과 악습을 깨부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세상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나선 이유, 여러분도 속으로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노동당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여러분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요? 억압, 차별, 그리고 굶주림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묵묵히 참았지만 서서히 눈뜨기 시작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울분이 치솟고 있을 게 확실합니다. 왜 북한 주민들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지 말이죠. 북한이 바뀌려면 죽은 정치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며 정치가 살아나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거와 투표를 통한 참여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여러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비밀 투표의 원칙으로 국민이 소신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식적으로 보여주기용으로 치러지고 있죠. 노동당 입맛에 맞는 당선자를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단체의 한 탈북 청년이 한국에서 투표에 참여한 그 감상을 소개했는데요. 어릴 때 학급 간부 선거에서도 선생님이 찍어주는 학생이 되는 게 당연했고요. 다른 선거에서도 100% 찬성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주민의 생각이나 선택은 절대 불가능한 요식행위가 바로 북한 선거였던 거죠. 그러나 한국에 와서 참여한 선거는 달랐다며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 후보를 평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치 참여의 또 다른 방법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이 모여 주장을 펼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서도 인권으로 보장받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도 북한에서는 탄압 대상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학교에서 법 개론 시간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집회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집회는 김일성 생일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진행되는 열병식 등을 가리킵니다.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행사에 무조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나가고 싶어서 집회에 나가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강요당하며 억지로 나가는 일이 반복되니 청년들은 분노하고 체제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 청년들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알게 된 청년들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열악하고 병들어 있는지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요. 같은 열망을 가진 이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었듯이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여 있으면 힘이 됩니다. 모여서 말을 하면 힘이 됩니다. 부지런히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여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하고 드러내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칼을 갈듯 준비하고 또 준비하십시오. 북녘의 청년 여러분, 차곡차곡 이렇게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지로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의 청년으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한 편지. 오늘은 북한을 바꾸려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청년 정치운동의 박준호 위원의 편지를 만나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올곧게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꽃다지입니다. 바위처럼. 네, 꽃다지 바위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편지는 억울한 지금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 정치 참여의 열망을 불태워보자는 내용의 사연이었네요. 벽에도 귀가 있다. 짧은 혀 때문에 긴 모가지가 날아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는 의심과 감시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또 물과 전기가 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지 같은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러나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편지에도 소개됐지만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당이 결성됐다는 건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주민들을 상대로 한 내부 교육 영상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다는 남성이 주도한 일입니다. 당국은 10여 명의 불순 분자들과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설명하더군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군수 기밀을 빼돌리고 당 수뇌부 공격까지 모의한 다른 사례도 드러났는데요. 절대 충성이 주를 이루던 북한에서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 북한 당국은 남한 문화에 물든 탓을 하던데요. 그런 영향인지 사상의 문란을 다잡겠다며 외부 문화를 강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하고 나섰죠. 최근 김정은이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이라고 공언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북한의 고립을 자처하고 주민 단속의 혈안이 된 이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순간 그동안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독하게 통치해왔는지 깨닫게 되니 말이죠. 그 어떤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과 공개 처형을 당하고 또 당하는 현실의 참혹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으로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슬픈 진실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끝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주민 여러분,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건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민주국가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북한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주민을 김정은의 맹신자로 세뇌하고 사회주의를 가장한 세습 왕조를 지향하는 북한이 여러분을 무슨 수로 아끼고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재 독재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이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를 응원하며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지고 걱정이 사라질 그런 날을 기다리며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정태춘입니다. 일어나라 열사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지 마라. 너희 열사봉봉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진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하나의 죽어온 눈을 감으나 남은 이들 모두 부릅뜬 눈으로 살아. 참 모두 죽으리라. 저기 저 민중 속으로 달려나오며 외치는 애쓴 목소리들, 그의 불러 깨우는구나. 일어나라 열사여. 깨어나라
이번 코너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세상은 변화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요. 이 변화는 단순히 순응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 그 뜨거운 장면들을 생생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색적인 방식의 시민운동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힘, 그 첫 번째 장면은요.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벨라루스의 이웃나라 리투아니아에서 5만여 명이 서로 손을 잡고 32km 길이의 인간 사슬을 만들어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지지했습니다. 자유로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인간 사슬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뉴스부터 벨라루스 국경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벨라루스 국민들은 자유와 공정 그리고 민주 선거를 누려야 마땅하다며 외쳤습니다. 러시아의 이웃이자 우방국으로 불리는 나라 벨라루스, 이른바 유럽의 북한이라 불리는 곳이죠. 북한처럼 독재자가 군림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철권 통치로 장기 집권을 해온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 주범으로 그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벨라루스 전국을 뒤흔들었는데요. 인구 1천만 명이 되지 않는 벨라루스에서 무려 22만 명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정도의 인파가 집결한다는 건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투표 조작 같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축출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결국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 사임을 외쳤는데요. 그가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할 게 분명해지자 시위대는 강경 진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비폭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행진을 펼쳤는데요. 이게 발전해 이웃나라에서도 동참을 선언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기발한 발상이 빛을 발했는데요. 옛 국기 색깔인 하얀색과 빨간색 털실을 갖고 온 여성들이 뜨개질을 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평화 시위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거였죠. 실제 진압을 위해 나선 경찰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위대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평화로운 시위로 세상에 울림을 전해준 현장에 이어 이번엔 탈출 행렬로 저항을 보여준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장면 지금 소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징집을 피하려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Я бы не хотел тож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й мобилизации. Только из-за этих моральных соображений. Гражданский долг высказа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Нет войн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푸틴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살인자라 불리며 가장 혐오스러운 지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의 경우 전 세계 45개국 120개 도시에서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옥에 갇힌 푸틴의 모형이 등장하고 팔이 6개 달린 악마로 묘사한 모습으로 그를 비하하기도 했죠. 자, 푸틴에 대한 비방, 러시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려 40여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며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푸틴 반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특히 당국이 군 동원령을 발표하자 러시아 국민의 저항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군에 끌려가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탈출 행렬을 시작한 겁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러시아 청년들은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대탈출 행렬은 러시아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실제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던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자,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용감한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의 현장,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 비폭력 시위가 발휘하는 놀라운 성과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화 시위의 힘은 강력하다. 에리카 체노에스 교수가 쓴 비폭력 시민운동은 왜 성공을 거두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비폭력 시민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운동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운동 양식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성공률도 폭력적인 운동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1900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요,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성공을 거둔 예들은 폭력적 운동의 그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대형 운동의 경우에는 이 비폭력 시민 운동의 성공률이 무려 70%나 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비폭력이 수동적으로 보여서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폭력 시민운동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1986년 필리핀 국민은 거리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함께 기도하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시위 나흘째 마르코스 정권은 21년째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2003년 조지아에서는 시위대가 꽃을 들고 의회 건물을 무혈 입성해 점거했습니다. 훗날 장미혁명이라 불린 이 저항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웠죠. 특히 앞서서 인도 독립운동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인종차별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평화 시위를 이끌면서 시대를 바꾼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웠죠. 이 시민운동의 공통점, 바로 시민들의 참여인데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위험을 각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죠. 최근 태국에서 한국 가요를 부르면서 시위를 펼친 것처럼 이 축제 같은 분위기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거리 공연은 젊은이들을 대거 끌어들여 놀라운 힘과 역동성을 발휘하는데요. 사람들은 시위에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될 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운동이 대규모로 펼쳐지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죠. 자,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하니 참가율도 높아지겠죠. 저항,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뜻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국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항,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자유 발언대, 오늘도 진실의 소리를 전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곡으로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 띄워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길 없네. 그대여 힘이 돼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써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자유코리아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